자,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유치권하고 저당권이요, 17회죠? 17회 때 몇 개 나왔냐면 5문제예요. 알죠? 17회 때 5문제, 그 다음에 18회 때 5문제인데, 17회 때는 유치권이 3문제, 18회 때는 유치권이 2문제. 알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3문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요, 엉뚱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요. 틀린 것은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 동그라미요. 타인은 유치권자 이외의자를 타인이라고 그래. 유치권자 이외의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타인은 반드시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어. 유치권자 것만 아니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물건 또는 유가증권 줄고요. 원래 우리는 물건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뭐가 될 수 있다?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다 써요. 유가증권에서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 돼야 되는데 권리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줄거요 변제기예요. 변제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부터 보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거기 줄고요. 관하여 생긴 채권, 거기를 줄고 그 위에다 써요. 보증금 X, 권리금 X, 매매대금 X,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안 돼. 특히 매매대금 X 했어요. 매매대금에는 써요. 가로 여기 닫고 자재 납품대금이요. 자재 납품대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딱 그 정도만 해. 가로 닫어.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 되고 반환치 않고, 그죠?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 이렇게 변제기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변제기는 써요. 동시행 항변권이요. 그래서 유치권하고 동시항변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돼. 또 변제기에다 또 놨어요. 뭐라 쓰냐?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그것은 유효가 돼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줄고요. 그것을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우리 불가분성의 예외 2가지를 얘기했죠. 30번에 1번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불가분성의 예외 2가지. 전세 목적물 인류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의 경우 불가분성의 예외이다, 이렇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유치 동그라미, 유치는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이죠. 점유 플러스 인도를 거절한 것을 유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2번 유치할 권리는 점유가 불법행위 줄고요. 점유가 불법행위일 때 안 되는 것 3가지죠. 첫 번째로 유치할 권리 안 되죠. 두 번째는 주의 토지 통행권 안 되죠. 주의 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지 못하죠. 통행 지역권, 주의 토지 통행권, 통행 지역권. 그 다음에 유치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4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우선 변제 주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 털렸어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냥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알겠죠? 경매를 할 수 있죠. 이때 경매를 뭐다 써?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가 돼야 돼. 그래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유치권이 없는 거 있죠. 그다 써 우물추 3가지가 없다. 우물추, 우선 변제권, 물상대성, 추구표 3가지가 없다. 5번은요 정당한 이유 줄과, 그 다음에 유치권은 감정인의 평가 줄과,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법원의 청구 줄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미리 채무자 통지, 이걸 말한다. 5번을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얘기해.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정당한 이유, 감정의 평가, 법원의 청구,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그런데 이 5번에 보통 나올 때 시험에 정답을 하는 것은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말이 나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4번하고 5번을 묶어봐. 4번하고 5번을 묶으면 유치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경매를 하든지 간이, 변제, 충당을 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안 되냐?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하여야 한다. OX, X,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간이, 변제, 충당은 저당권에는 없어요. 저당권에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 다음에 32번은요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과실 수치 줄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 과실 수치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죠? 다음 중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거기에 과실 수치권은 유치권자의 권리로 인정을 했어. 알겠죠? 과실 수치할 수 있죠?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 충당 줄고요. 먼저 채권의 변제 충당, 이걸 뭐란다? 우리가 과실 수치하여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옆에 주고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뭘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경매 써 옆에 주고 비용 하사표 긋고 원본의 충당, 비용 하사표 긋고 원본 순서가 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본에 충당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봐봐요. 피담보 채권이요 100만원이 나왔는데 과실이 30만원이 나왔어. 그러면 100만원에다 충당 못 하잖아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하냐? 그 30만원을 비용이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원금에 충당해. 그럼 비용이 5만원 이렇게 해봐. 그러면 5만원 충당했으니까 5만원 빼고 그다음에 원금에 충당하면 100만원 중에서 75만원 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원금이 많아야 그 원금으로부터 발생한 비용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먼저 충당한다? 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만약에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경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줄고 채무자의 승낙,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돼.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승낙 없이 틀렸어. 사용, 대여, 담보 제공.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항 줄고 승낙이 없어도 돼.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승낙이 없어도 돼. 자, 그 다음에 보존에 필요한 사항 거기 줄고 써요. 거기다 써 수선한 가옥. 수선한 가옥에 거주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판례가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랬어. 내가 그 집을 수리했어.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돈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가서 거주를 해. 그걸 뭐란다?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2번에서 뭐가 중요하냐?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는 임대를 주죠. 담보를 제공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보면 사용, 대여, 담보 중에서 대여가 승낙 써봐. 대여 동그라미하고 그 위에다 어디다 써봐. 채무자 승낙 없이 대여한 경우, 채무자 승낙 없이 대여한 경우, 수치한 차임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유치권 행사 줄고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에도 소멸시효를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 행사 줄었어요. 거기다가요 동시행 항변권이요. 항변권의 행사도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래서 내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잔금 날짜부터 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4번요 상당한 담보 제공 줄고요 유치권 소멸 청구 줄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요 누가 지금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소멸 청구한다? 채무자. 써봐. 거기다가
유치권 설정자죠. 유치권 설정자, 채무자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다음 중에서 유치권자한테 인정된 권리가 아닌 것은 첫 번째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그랬죠. 여기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 써 거기다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이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말이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요? 청구라고 하는 말 앞에,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다.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청구란 말 앞에 매수, 증감, 분할, 소멸. 그런 말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치권 소멸 청구 줄거 봐. 맨 끝에 유치권 소멸 청구 줄거 봐.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어? 소멸이 있죠. 써. 형성권이 아니다. 유일하게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는데 형성권이 아닌 것이 딱 하나가 있어. 그거 뭐다? 상당한 담보를 증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또 써. 거기다가 뭐라 쓰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상당한 담보를 증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자기가 자기한테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증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이것은 뭐다? 타담보 제공이야. 타담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타담보 제공 이렇게. 그것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럼 5번은요.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을 줄고 상실 또는 침탈, 상실이나 침탈하죠. 그럼 유치권은 소멸하죠. 그래서 점유의 상실은 뭐라고 한다? 점유의 상실 줄궜죠. 그 위에다 써.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시킨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킨 경우 이 말이죠.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요 33번을 보셔요. 1번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줄고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이 뭘 하지 않고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 X,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니까.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뭘 안 돼요? 동산은 안 되죠.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줄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뭐다? 부동산이다. 그런데 저당권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뭐만 된다? 토지, 건물, 임목만. 부동산 중에서 뭐만? 토지, 건물, 임목 세 가지. 토지, 건물, 임목 이 세 가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되죠. 명인 방법 X, 농작물 X. 왜요? 명인 방법과 농작물에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저당권자 1번에 저당권자 동그라미 저당권자 거기다가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2번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보류 주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보류 최고액만 정하고 이걸 뭐란다? 이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은 근저당권이야.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의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봐봐, 여기 보면 채무의 소멸 줄고 그 다음에 이전 줄고, 채무의 소멸과 이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멸에다 먼저 써, 밑에다가 조그맣게 뭐라 쓰냐,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해도,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당권은요 바로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채무의 소멸하고 또는 이전이라고 됐지. 이전, 여기 보면 확정될 때까지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요, 어디다 쓸 때 있나? 여기요. 여기 보면 확정 전이죠.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양도되거나, 또는 채무 일부를 뭐란다? 일부를 변제하죠. 일부. 그래서 일부가 양도되거나 일부가 변제되죠. 그래도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전되지 않는다. 알겠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부 양도나 일부 변제했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은. 이게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알겠죠? 채무자가 변경되면 어떡하죠? 변경되면 변경 후에 채무만 뭐가 된다? 담보된다.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돼. 채무자가 변경되면.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도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그 이전은 여기는 저당권이 뭐라고? 근저당권이라고 그랬죠?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은요, 근저당권의 경우 이자는 줄고,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거기가 줄고 써요. 거기다가요 원금 점 짓고 이자 점 짓고 위약금은,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 없이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담보 채권 최고액이 3억이다. 그럼 원금이나 이자나 위약금은 등기 있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아무튼 채권 최고액이 3억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3억의 범위 안에서 다 보장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가 이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3억의 범위 안에서는 다 담보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자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자는 채권 최고액 속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의 경우는요, 반드시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 이 세 가지는 등기된 범위에서만 담보가 돼, 저당권은.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담보된다, 이런 말이죠. 4번,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형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줄고, 설정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된 물건 줄고, 부합물이요 종물에 만다 미친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4번은요, 4번은 밑에다가 좀 줄고, 밑에 보면 약간의 만주벌판 있죠? 거기다 지금부터 4번은 오늘 이제 시험에 저당권의 효력 범위란 말이죠. 이건 짧게 남아있지만 아주 중요해. 저당권은 뭐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플러스 설정 전후,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경매 목록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야 돼. 제일 중요한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무슨 말이 있으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 말이 없어야 돼.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해. 전후를 알겠죠? 등기 여부를 불문해. 그다음에 경매 목록을 불문해. 알겠죠? 경매 목록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알겠죠?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다음에 전후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을 불문하고,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저당권 효력은 설정자가 그 부동산부터 수취한 과실,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큰일 나. 저당권은요, 과실에 미치지 않아요. 그럼 과실에 미치려면 뭐가 있어야? 압류를 해야 돼. 압류. 그래서 압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 저당권력은 거기다 써 압류 후. 그 말이 가장 중요해. 저당권은 압류한 후 맨 끝에 과실에 미친다. 이렇게 압류한 후 과실에 미쳐. 그러니까 압류하지 않으면 원래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없어. 그런데 저당권은 뭐한 후에 압류한 후 과실에 미친다 이 말이죠. 과실에 미친다. 이런 뭐죠? 어제 이제 시험 보면서 뭐죠? 모의고사 문제 볼 때 압류라는 걸 얘기하잖아. 압류. 그 압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압류가 뭐예요? 유치권이죠. 유치권. 경매. 그래서 유치권이세요. 그럼 유치권의 경우는요, 압류 전후로 구분하죠.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이세요. 압류 전이냐, 압류 전 유치권을 취득했느냐,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압류 전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압류로 중요하죠. 그럼 또 한 가지 뭐냐? 여기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은 압류한 후 뭐에 미치다? 과실에 만다 미친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압류한 후에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압류한 후에만. 다른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류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유치권하고 이렇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또 뭐냐면 물상대위요. 그럼 우리가 물상대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상대위에서는 하려면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죠. 이때 압류는 누구의 압류라도 뭐하다? 제3자의 압류라도마다 무방하다. 이렇게 제3자의 압류가 있어도 무방을 해. 그러니까 반드시 저당권자가 뭐 할 필요 없다? 압류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압류해야지 그 다음부터 뭐에 미치고? 과실에 미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거고, 물론 이제 여기 또 뭐가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압류한 후에 또 제3채무자의 지위가 변경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압류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34번은요 1번 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 거기 세 개 줄고 원금, 이자, 위약금 이건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등기해야 돼. 등기를 해야 담보가 돼. 그런데 여러분요 근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은 근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담보가 되죠. 차이가 있다고. 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담보가 돼.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담보가 돼. 원금이자 위약금은. 그 다음에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손해배상이죠. 1년분 동그라미 거기다 써.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 채무자는 채무 전부에 대해서 책임져. 1년분이 아니고. 이 1년분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다. 옆줄 긋고 1년분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다. 우리가 1년분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채무자는 1년분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해야 돼. 전부를 말소해야 돼. 전부 변제해야 돼. 전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전부를 변제하고 말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분양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이지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거기를 박스에 저당권 실행비용 거기다 써.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액스.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액스.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3번 2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우리 저당권이 뭐 정당 권리죠.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지역권 할 때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 상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받는 청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금 여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분리해서. 그래서 안 된다. 3번은요 저당권 설정자 줄고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어제 모의고사 한번 봤죠. 책임 있느냐 있는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러면 저당물의 가액이 줄고 현저히 감소. 그럼 맨 끝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 이걸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여러분요 아직 24시간이 안 잤는데 써. 거기다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려면 책임 있는 사유로 그래야 돼. 책임 있는. 책임 없는 그러면 안 돼. 책임 있는 사유로 그래야 돼. 그걸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이때 경매는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뭐라고? 저당 부동산의 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여기까지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걸 제3취득자.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한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제3취득자는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인. 또 제3취득자는요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죠. 매각대금에서 비용의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이죠. 자 그럼 35번은요 35번 저당권이죠. 1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줬죠. 더 이상 필요 없죠.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 그러고 나서 건물을 축제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일괄경매 청구라고 하죠. 일괄경매 청구.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어야 되겠죠. 일괄경매를 하죠. 그 다음에 줄고 1번에서 지금 뭐라고 했죠? 토지에만 저당이 잡혀있죠. 그러나 2번에서는요 가운데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일괄경매의 경우는. 자 3번은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당물의 경매 줄 거 봐. 다른 소유에 속한다. 그 말은 경매가 되기 전에는 달랐다 같았다 이 말이죠. 이걸 뭘 얘기한다? 법정 지상권을 얘기하죠.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1번은 봐봐. 저당물에 대해서 나중에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고, 지금 여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했다 이 말이죠. 동일했으니까 나중에 달라졌겠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법정 지상권?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딱 나와 있죠. 그럼 건물 소유자 누구야? 아까 전세권에서 누구? 전세권에서 누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이랬지. 전세권자 그러면 안 되죠. 왜? 지상권의 양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 그래서 전세권자 그러면 안 돼.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것으로 본다. 4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나왔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 누구다? 저당물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 보존은 필요비고 개량은 유익비죠. 유익비를 지출할 때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누구야? 3번, 4번, 5번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누구? 제3 취득자니까 이게 제3 취득자는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봐봐, 어디를 보냐면 34번에 5번 다시 와봐. 34번에 5번 밑에다 써. 밑에다가 34, 5번에서 맨 밑에다가 만주보판 있죠? 제3 취득자죠? 제3 취득자 첫 번째 뭐? 변제기 후에 변제기 후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변제기 후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저당권 말소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해. 변제기 후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그러고 나서 뭐다? 35번에 4번과 5번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5번 4번 비용에 대해서 뭐죠? 경매대금에서 비용 상환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걸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이렇게 조문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 알겠죠? 자, 36번은요 1번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줄고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이것을 뭐란다? 공동저당이다. 공동저당은 뭐다? 옆줄 긋고 수개의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을 잡으니까 우린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은 일물일권이죠. 일문일권.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을 잡죠. 그러면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을 잡았으니까 결국 저당권은 몇 개이다? 수개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한 개이다. 그러면 큰일 나. 공동저당은 한 개의 저당권이다. 그러면 큰일 나. 공동저당은 수개의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 빡세 동시에 배당. 그러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거기 줄고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했어요. 옆 줄고 써.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알겠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무슨 배당이다? 이시배당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슨 배당? 이시배당이요.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규정에 의해서 죄송해요 2번 봐 2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 줄고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 그것을 이시배당 이퀄 순차적으로 한다. 순차배당이라고 그래. 이시배당 순차배당 이 말이죠. 그럼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틀렸어. 그건 안 되고 이렇게 순차 배당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럼 써. 그 매각 대금에서 채권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그 매각 대금 경매 대금에서 채권 전부를 배당받을 수가 있다. 그걸 이시 배당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1번을 먼저 동시에 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분담을 정하죠.
그런데 22단은요, 먼저 A라는 부동산이 경매가 되죠.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은요 22단인데 좋은 말이에요. 읽어보면 돼. 좋은 말이라고. 알겠죠? 이것은 절대로 틀리게 할 수가 없어. 뭐 좀 그대로. 4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줄고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 동그라미 채권이 뭐죠?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된 권리는 뭐 없이 저당권도 소멸하죠. 소멸하다 써. 거기다가 말소 등기 없이 가로 열고 닫고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187조 말소 등기 없이 187조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그 다음에 5번은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 무슨 말이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권하고 임차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지역권과 임차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없죠. 왜?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어? 지상권과 전세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과 전세권 위에는 뭘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지상권을 포기한다거나 전세권을 소멸시킨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러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거기다 써봐. 맨 끝에가 업권, 광업권,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에도 뭐를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을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요 우리 그냥 물권법의 판례 전부 다예요. 아니 뭐죠? 법조문 전부 다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뭘 보냐면 채권법 있죠? 그럼 지금 여기 채권법 조문특강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것을요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